안녕 얘들아. 오늘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그리고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to 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됐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왔던 개념이 바로 가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목적어 자리에 대신하는 가짜 it을 넣고요. 그리고 진짜 목적어를 맨 뒤로 보내는 그것, 그게 바로 가목적어 처음 개념이 나왔었고요.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4-2입니다. 우선 우리가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형용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형용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바로 뭐냐면 명사 수식입니다. 이거 조금만 좀 길게 할게요. 예문도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자, 명사 수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 명사가 나오고요. 앞에 꾸미고 싶은 명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이거 하는 이거 할 이거 명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꾸미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가장 큰 두 번째는 바로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보충 설명한다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이거는 보어를 의미해요. 그럼 우리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그 자리를 주격 보어라고 하고요. 주격 보어는 몇 형식이었냐면 2형식이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고요. 그러면 이때 이 to 부정사가 오면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 되고 우리 to 부정사가 이때는 보충 설명하는 역할, 즉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형용사로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예문을 들으면서 같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필요합니다. 책을 하면 I need a book이에요. 근데 읽을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읽다가 read죠. 근데 읽을 책 하면은 앞에 있는 이 book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 read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to를 붙여서 to read라고 우리가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때 to 부정사, 즉 to read는 앞에 있는 명사 book을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필요합니다. 펜을 하면 I need a pen이에요. 근데 쓸 펜이야. 그럼 우리가 쓰다 할 때는 write를 쓰죠. 그러면 앞에 to를 붙여서 to write 하면 쓸 펜. 뭔가 의미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자, 이게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펜을 쓰는 게 아니라 펜으로 쓰는 거죠. 결국에 얘는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면 펜으로 쓰는 거니까 여기에 전치사 뭐가 빠졌냐면 with가 빠졌어요. I need a pen to write with가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with를 빼고 to write만 썼으면 얘는 올바른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 즉 첫 번째 명사 수식을 할 때 전치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치사를 꼭 까먹지 않고 쓰셔야 돼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계속 I need로 가보겠습니다. I need 의자가 필요해요. A chair이에요. 근데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to seat까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자 위에 앉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 뭐가 빠졌어요? on이라 빠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특정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전치사 주의를 꼭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언제 전치사가 필요하고 언제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을 때 아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건 팁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to 부정사에 나오는 이 동사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붙여보세요. read a book.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따로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a pen, 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빼볼게요. write a pen. 만약에 여기 read가 없다라고 쳤을 때 write a pen. 펜을 적다. 말이 안 되죠. 뭐가 필요해요? write with pen이가 되는 거죠. 펜으로 적는 거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얘도 역시 a chair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빼볼게요. 그럼 a chair이 들어가거든요. sit a chair. 말이 될까요? 안 돼요. sit on a chai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여기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라고 하면 그때는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 한번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어 자리의 경우. 자, 보어 자리, 즉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형용사처럼 쓰였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 형식 동사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비동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주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100%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해석되는 경우가 조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법적으로 비투용법이라고 해서 따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형식 동사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럼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비투용법이라고 합니다. 비투용법. 자, 만약에 비투용법으로 쓰였을 때는 해석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는데, 자, 뭐냐면, 예, 의, 가, 운, 도가 있죠. 자, 뭐라고요? 예의가, 운도. 한 번 더. 예의가, 운도. 자, 잘못 적었는데 예의가 아니고 이때는 예의가 운도입니다. 일단 얘는 예정을 나타내고요. 의는 의무를 나타내요. 가는 가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운은 운명을 나타내요. 그리고 마지막 도는요. 바로 의도를 나타내죠. 비담에 투부정사가 온다라면 이렇게 총 5가지의 방법 중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예정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은 다음 달에 시작될 겁니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 test is to start next month.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보면, 자, 시험은 입니다. to 부정사가 왔죠. 다음 주에 시작할. 얘는 지금 보어,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시험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하나로 어떻게 말하냐면 예정,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돼요. 두 번째, 의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should, have to처럼 뭐뭐 해야 한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 또한 역시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라고 했을 때 you 비동사 are 자 to 다음에 동사 원형 to take the class
너는 이라 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자, 지금 얘가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호 자리가 왔고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여기 보세요. 비동사 to. 비동사 to기 때문에 be2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해석을 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가능을 볼게요. 가능은 조동사 can과 같이 뭐뭐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별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해볼게요. 자, 별은 stars. 자, 지금 복수기 때문에 비동사 are이고요. are. 자, to 부정사입니다. to be seen.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수동태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별들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in the sky. 이렇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동사 다음에 to 부정사, to be까지가 왔고요. 얘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역시나 be2 용법의 이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명은요.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얘 또한 역시 한번 예문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아기는 다음 달에 왕이 될 운명이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 아기는 the baby is to be a king. 역시 비동사 is 뒤에 to 부정사가 왔고 얘는 be2 용법이기 때문에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그 아기는 왕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의도를 볼게요. 의도는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이게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얘 또한 역시 예를 들어보면 네가 시험을 통과할 의도라면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만약 네가 시험을 통과할 의도라면 if you 비동사 are to pass the test study hard. 자, 여기 보시면 if 접속사 뒤에 주어 비동사가 왔고요. to 부정사 왔습니다. be2 용법이고요. 얘는 뭐뭐 할 의도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다시 정리하지만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다.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어처럼 100%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이렇게 형용사로 쓰여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be2 용법이라고 따로 묶어서 문법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 be2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예, 의, 가, 온도. 뭐라고요? 예, 의, 가, 온도. 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맥을 잘 보고요. 어떻게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러운지 이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근데 다행히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 해석하는 문제는 따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얘가 형용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품사를 구분하는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요거를 기억만 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 부사도 역시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명사 빼고 다 수식하는 거였어요. 즉, 동사나 형용사나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말 그대로 to 부정사가 동사 수식하거나 형용사 수식하거나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그럼 얘는 뭐야? 부사처럼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얘도 부사처럼 쓰이게 될 경우에는 몇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목적을 나타낼 때. 자, 이때 목적은 목적어랑 달라요. 목적을 나타낼 때고요. 우리가 해석할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죠. 자, 나는 열심히 공부해요. I study hard. 왜? To be a doctor. 의사가 되려고요. 자, 앞에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어. 그 목적이 뭐야? 바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죠. 자, 이럴 때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그게 바로 부사가 하는 역할이고요. 결국에는 이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목적으로 쓰였을 때, 즉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쓰였을 때는 뭐랑 바꿀 수가 있냐면 in order to 동사 원형으로도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즉 I study hard in order to be a doctor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사로 쓸 때 대표적으로 하게 되는 이 두 번째는 바로 감정의 원인이죠. 앞에 나온 감정의 형용사가 나오고요. 그 감정을 느끼는 원인이 돼서 해석을 할 때는 뭐뭐 해서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대표적으로 그 말을 들어서 너무 기쁘다. I'm happy to hear that. 자, happy라는 게 감정의 형용사죠. 형용사, 그 형용사 느끼는 기분의 원인이 뭐야? 바로 그걸 들어서. 즉, 형용사를 꾸며주는 뭐예요? 부사가 하는 역할이잖아. 즉, 부사처럼 쓰였다고 해서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3번. 자, 3번은 바로 형용사 수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형용사 수식이에요. 해석을 하면 뭐뭐 하기에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이 차는 마시기에 너무 뜨겁다라고 하면 자, this tea is too hot. 너무 뜨겁대요. 뭐 하기에? to drink. 마시기예요. 즉 hot, 뜨거운이라는 형용사죠. 그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마시기에. 형용사 수식하는 거 결국에는 부사, 즉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4번입니다. 결과. 자, 결과는 우리가 해석했을 때 결국 뭐뭐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그녀는 자라서 결국 선생님이 되었다. The girl grew up to be a teacher. 자라서 결국에 이게 된 거죠. 자, 자랐다. 그녀는 자랐다. 자라서 결국에 선생님이 되었다. 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또한 역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로 해석될 때는 주로 grew up 이라는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리고 자, 5번째. 판단의 근거.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그 근거를 나타내요. 투부정사가.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뭐뭐 하다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자,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다. 자, 우리 이거는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must를 써야 돼요. He must be fool. 뭐 해서? 그걸 믿어서, 그걸 믿다니, 그 소문을 믿다니. To believe the rumor. 자, 보시면 그 소문을 믿다니. 그는 멍청함에 틀림없는 거지. 앞에 나오는 문장을 수식합니다. 문장 수식해? 바로 무슨 역할? 부사. 무슨 말인지 진짜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어떤 뜻으로 쓰이기도 하냐면 조건을 나타낼 때도 쓰여요. 조건. 조건. 그래서 뭐뭐 한다면,
즉 우리가 if 주어 동사처럼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 넌 놀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원래는 if you hear him sing이지만 이거를 if 대신에 to hear him sing. 자, 그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 you will be surprised. 이렇게. 자, 지금 형용사 부사가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원칙은 뭐냐면 형용사적 용법은 결국엔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요. 부사는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형용사가 하는 역할, 즉 명사를 수식했거나 아니면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be2 용법은 해석할 때 5개가 있더라. 예, 의가, 온도, 오케이? 예정, 의무, 가능, 운명, 의도. 이 5개로 해석이 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사는 말 그대로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감정의 원인, 뭐뭐 해서, 3번, 뭐뭐 하기에, 그리고 4번, 결과, 결국 뭐뭐 했다, 주로 grow up, 자라다, 동사 뒤에 함께 쓰이는 경우고요. 그리고 5번, 판단의 근거,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던 그 근거를 나타낼 때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니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고요. 마지막은 조건 나타낼 때도 쓰인다. if 주어 동사 원형을 그냥 to 부정사로 우리가 줄여서 적을 수도 있더라 정도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